아니 별의 능박 아니? 노래 제목 아니야? 마마 별이 빛나는 밤. 근데 왜 다 이 시간을 선호하는 거야? 지연이하게 전적으로 마칩니다. 어? 아, 집 가서 바로 자. 가면 바로 자는 거야? 나도 그래. 선생님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 가서 이제 간단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누워서 휴대폰을 꺼내 힘도 없이 그냥 잠들면 잠들어. 이게 되게 복 받은 거래. 선생님이 살면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복 받은 거야 하는데 선생님은 의외로 나는 좀 이게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던 것 중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코피나 보는 거하고 하나가 불면증. 돌리고 싶다고요? 안 겪어봤어요. 머리 대면 자고 한 번도 이제까지 코피를 놔본 적이 없어. 막 이틀 밤새고 해도 코피가 안 나더라고. 코가 커서 그런가 봐. 어쨌든 간에 이상한 데로 얘기 빼려고 하지 말고 가위 얘기하면 니네 오늘 집에 가 잠 못 자. 말하지 마요.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거든. 해줘요. 자기 혼자 자는 사람 무서워도 잠 못 잘 거야 아마. 근데 가위 얘기해 주면 말할 거예요? 안 할 거야. 해봐요. 난 가위 속에서 가위도 눌려봤어. 저도요. 저 3번. 아, 3번이야? 난 2번. 저 꿈에서 한 2번 일어났어요. 꿈에서. 장난 아니야. 말해봐요. 어? 진짜 궁금한데. 자, 248쪽에 OMG. 자, 지난번에 3가지 재단 구조를 가지고 양반이라는 말, 그 다음 담배와 허나, 가위 얘기는 요거 수업 촬영 끝나고 뒤에 문제 풀이할 때 중간에 니들이 약간 멍 때리고 있으면 그때 제가 가위 얘기 해드릴게요. 잠 확 달아나게. 시작할 때 말하고 해야 돼요. 뭐를? 그 얘기할 때 말하고. 그때 나갈 거야? 알았어. 문장 가라 얘들아. 미리 나갈 때 문장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재단 구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일단은 양반이라는 말, 담배와 허나, 장단이 있었거든.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쉬로 시작을 해. 말뚝이가 쉬를 하게 되면 음악과 춤이 멈추고,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 이렇게 4단계 구조, 마지막에 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가 된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 부분에서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게 있었지? 양반들의 시조, 늙음을 탄식하는 이 노래나 그 다음에 인생무상을 노래한 서민들의 민요나 큰 차이가 없어. 어떤 점의 차이냐면 뭐 예술성의 차이, 문학성의 차이 이런 게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원래 뭐였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렀던 시조였거든. 이런 차이가 없음을 통해서 양반들의 허세가 폭로되었던 게 지난번 배웠던 양반들의 시조읽기였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2등이라도 할 텐데 자기들이 자랑한다고 시조를 부른 나머지 이 말뚝에 의해서 뭐 하게 됩니까? 허세가 폭로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바부분부터 볼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생원이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이때 글은 한시를 의미하고요.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운자놀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자신들의 일종의 학식을 자랑할 의도로 우리 한시 짓기 놀이 해보자. 글 짓기 놀이 해보자. 운자 놀이 해보자.
참고로 운자놀이라는 건 우리 시에서 운율 할 때 그 운이에요. 율은 율격이라고 해서 음보율, 음수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운은요 음위율이라고 해서 써드릴게요. 두운, 요운, 가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두운, 요운, 가군? 네. 언제? 뻥뻥뻥. 언제? 저번에 언제 누구한테서 왜? 뭐 때문에? 김은석이가. 자, 두운 머리 두자입니다. 요 허리 요자고 각 다리 각자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반복이 되면 두운, 가운데 부분 반복되면 요운, 끝부분이 반복되면 가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운자놀이는요 보통 이 끝글자 가군을 비슷한 소리 혹은 같은 소리로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하고, 한자의 운자놀이가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미리 두 글자를 정해줘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반드시 끝글자로 설정을 해서 한시를 네가 지어내야 된다 하는 걸 운자놀이라고 합니다. 끝말잇기요? 다른 거잖아 완전. 끝말잇기는 돼지바, 바보야 이런 게 끝말잇기고. 뭔가 이상한데 기분. 왜 기분 나 끝말잇기 한 거야? 이런 게 끝말잇기고, 이거는 끝글자를 딱딱 지키는 거야. 라임? 일종의 라임이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이때 쓰면서 설명해 줄게. 이 지금 작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다 부숴버려라. 자,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자, 글자를 지정해 줍니다.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끝글자를 산자가 들어가야 되고 영자가 들어가는 그런 뜻이 있는 시를 지어내야 돼요. 참고로 한자로 지어야 됩니다. 한시니까. 그래서 산자, 영자를 줬어. 그랬더니 생원이 뭐라고 짓느냐.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 불을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한시를 읊는 투로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 동선령이라 라고 한시를 지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글자 수가 7글자죠. 마찬가지입니다. 7글자예요. 7언을 지은 거예요. 7언. 참고로 4줄을 해야 7언 절구인데 그것도 안 지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끝글자를 산으로 끝냈고 영자로 끝냈어. 요거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원이 지은 요 한시라는 것은 뭐는 지켰지만 운자는 지켰지만 선생님 이건 0이고 이건 0인데요. 그러지 마. 고개 영자가 앞으로 오면 두음 법칙에서 0이 돼. 왜 경상도 지방을 영남 지방이라고 하잖아. 왜 영남이야? 중령, 조령이라는 고개 밑에서 영남 지방이잖아. 그 영자랑 영자는 같은 거라는 얘기지. 알겠지? 미안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중요한 건 뭐냐면 한시로 지으려면 다 한자여야 되잖아. 참고로 작대산, 황주평산, 동선형은 다 한자예요. 근데 울룩줄룩은 뭐야? 우리말 음성상징어잖아. 한자를 쓰지도 않았어. 그리고 뒤에 있는 황주평산, 이건 뭘까? 지명이지. 지명을 나열한 거야. 이 고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은 전부 다 뭘 보여준다? 바로 어떤 주제나 의미가 없는. 주제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이. 쉽게 말하면 운자는 지켰으나 뭐가 없는? 주제나 의미가 없는 무엇을 지었다? 엉터리 한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반들이 한시도 제대로 지을 줄 모르고 잘난 척은 했지만 결국 뭐 한 거야? 무지함이 폭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반의
무지와 허세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엉터리 한 시를 지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해? 하하, 형제가 같이 웃습니다.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지금 엉터리 한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칭찬을 통해서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동생이 한 귀 지어보세요. 그럼 형님이 운자 하나 내십시오. 그러자 생원이 이번에 뭘 냅니까? 총자 모자를 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울룩줄룩 작대산 황주평산 동선영처럼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 총으로 끝나야 되고 못으로 끝나야 되는 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자로 뜻이 4개. 근데 지금 어떻게 지는지 보세요. 아, 그 운자 벽자로군. 이때 벽자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글자. 한글 문서 치다가 한자로 바꿔야 될 때 있지. F9를 누르거나 한자 키를 누르면 쫙 한자가 나오잖아. 근데 내리다 보면 저 밑에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막 끄트머리 있는 글자들이 있어. 그런 걸 벽자라고 하죠. 잘 안 쓰는 글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자 모자가 잘 쓰이지 않는 벽자구나 해서 짓기 어렵다. 그나마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자, 마찬가지. 총, 못, 뭐는 지켰어? 운자는 지켰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집신의 앞총, 그러니까 앞에 있는 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헝겊으로 덧댄 거. 그 다음에 남학신, 나무로 만든 신, 그 뒤축에 이거 떼지지 말라고 막 박아놓은 못,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소재들을 나열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한자는 한 글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서민적인 소재들만 가지고 그냥 운자 딱 하나 맞춘 거예요. 얘는 앞에 있는 생원 거보다 더 심한, 그죠? 서방님의 한시입니다. 그래서 운자는 지켰으나 뭐하는 의미 없는 소재들만 나열한 엉터리 한시. 똑같죠? 뭐 하고 있는 것? 양반의 무지와 허세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 저거 칭찬한 거 비꼬려고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자기도 무식하니까, 동생 자기도 무식하니까, 와, 우리 이 형님 진짜 우리 수준에서 그 정도 대단한 거야. 진짜 칭찬한 거야. 만약에 그걸 비꼬는 거면 양반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식함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양반들은 풍자의 대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뭘 잘하고 못하는지조차 모르는 무식한 존재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관객들에게 웃음을 바라고. 자, 마의 시조, 바의 운자놀이에 이어서 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파자나야 보자. 파자라는 건요, 글자를 깨뜨리다는 뜻의 파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자놀이라고 해서 한자의 자획을 합하거나 나누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놀이를 파자놀이라고 해요. 이거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어휘력이 뛰어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어적인 센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만 하면 양반들이 유식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파자놀이 시작할 때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라고 물어보자 그 피마자라는 자가 아닙니까? 참고로 파자놀이 할 때 이 자는요, 이거거든요. 글자를 의미하는 자. 근데 여기 자는 뭐야? 그냥 정답에 끝 글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로 끝나는 이렇게 생긴 단어가 뭘까? 이거 수수께끼입니다. 파자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파자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뭐 했습니까? 수수께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마찬가지 뭐 하고 있다? 양반들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부분. 저는 이해 못했어요. 원래 파자놀이는 옛날에 어떤 부부가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데 집에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마누라, 예, 오늘 저 닭을 잡읍시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지요. 그래서 닭을 잡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놀러 온 겁니다. 친구가 안 가는 거야. 마침 요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내일 올까요? 했더니 이 남편이 이 귀하게 잡은 닭을 친구랑 나눠 먹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과 달이 산과 산에 뜨거들락 내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친구가 못 알아듣게 얘기한 거야. 아내가 이 말을 딱 알아듣고 안 꺼내왔습니다. 이런 걸 파자놀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획을 합하거나 나누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요 법등자가 돼요. 이걸 위아래로 합치면 날출자가 됩니다. 친구가 가면. 이런 걸 파자놀이라고 해요, 원래는. 아니면 그냥 말장난으로 너희들, 야, 너희들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저희들은 창문에 커튼 칠 나이입니다. 창문에 커튼 칠 나이입니다. 18살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말장난의 파자놀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 자로 끝나는 게 뭐게 이런 거 그냥 수수께끼지. 왕이 넘어지면 킹콩. 왕이 집에 가기 싫은 거 궁시렁 궁시렁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수준 떨어지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파자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리 좀 이해돼 이제? 네. 알겠지? 자, 그러자. 아, 그 피마자가 아닙니까? 그거 참 용할세. 실제로 형님도 뭐 한 거야? 수수께끼로 낸 거고 동생도 뭐 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둘이 지속순이 똑같은 것이죠. 모두 양반들의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한자 부르라우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그 논둑 흙을요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트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수수께끼예요. 자로 끝나면서 논두렁에서 살피를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그거 노님자가 아닌가? 마찬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지만 파자놀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뭐였다? 수수께끼였다.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는 동안에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서 자, 여기서 좀 취바리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죠. 그러면 관객들은 뭐 하게 됩니까? 아,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나겠구나. 새로운 사건을 암시합니다.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 자료에 보시면 봉산탈춤의 표현사 특징 보이시잖아요. 거기 첫 번째가 양반은 조롱하는 제담의 구조가 반복된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말뚝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의 변명, 양반의 안식 그거고. 그 다음에 서민계층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제담 구조 중에서 양반들의 위험이나 변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양반들에 대한 한자어. 그리고 양반을 조롱할 때는 뭐 게잘량, 게다리 소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똥물에 축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서민들의 비속한 이 비속어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언어 유희는 어디 쓰였냐면 게잘량, 게다리 소반 그 동음 이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 쓴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핵심 정리의 1번 시조울기를 통해서 양반들의 허세를 풍자하고 운짜놀이를 통해서 주제없이 운자만 맞춘 이들의 운자놀이였죠.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허세를 드러낸다. 마지막 파자놀이를 통해서 무식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두 양반들의 허세, 여기서는 무지와 허세, 여기서는 무식함, 여보다 풍자, 폭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은데 자기들 스스로가 과시하려고, 그죠? 자기들 스스로가 뭐 하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버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아단락입니다. 되게 좋아하나 봐. 그치? 저예요? 응. 진짜 곤란하고. 아, 곤란해? 네. 왜? 남자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아니야? 사람 펫? 네? 제가요? 응. 좀 이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 좀 약간 귀여운 그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귀엽다라는 게 생긴 게 귀엽다는 게 아니고. 이놈 말투가. 자, 예. 자,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자, 여기에서 나랏돈 하게 되면 공금이 되겠죠. 국고. 뭐 노랑돈은 뭐 귀한 돈 이런 뜻을 보시면 되고요. 왜? 아까 저요 했잖아. 잘라먹은 놈이란 얘기 뭐였습니까? 나랏돈에다가 손을 대서 그를 횡령한 놈. 국고 횡령, 이게 바로 누구? 그 놈, 취바리의 죄목입니다. 자, 그리고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올룩줄로 뱀 잔등 같은 놈. 이것은 취바리의 외양. 참고로 앞에 취바리가 이미 등장을 해 있었잖아요. 한 구석에. 그럼 관객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곳으로 시선이 다 쏠리겠죠. 쟤 지금 얼굴이 빨간색이고 이렇게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다 취바리 쳐다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상통은 비속어입니다.
얼굴, 머리를 속되게 기르는 말이에요. 상통. 그러다 말뚝이가 그놈 잡으려고 하니까 그놈 심히 무량대각이요. 힘이 엄청 세고 날렘, 빠르기가 비호, 나는 호랑이 같다라는 것은 바로 말뚝이가 죄송해요. 취발이지. 바로 당시에요.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기에서 힘이 엄청 세다, 날렘이 엄청 빠르다라는 것은 당시 신흥 상인 계층의 세력이 엄청 강했고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당시 사회상이 나타나요. 신흥 상인 계층의 성장, 화폐 유통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당시 사회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도 춘풍이도 한번 그지? 큰 건 한번 건져보려고 평양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오잖아. 자, 그래서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이때 전령. 일종의 뭐 명령서 혹은 영장. 지연이가 만약에 궁금행령을 했어. 궁금행령에다가 배임에다가 뭐만 다 저질렀어. 그래서 나이가 얘 검사야. 그래서 얘를 딱 잡았어.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수연이한테 판사한테 네가 얘한테 영장 청구 신청을 낸 거야. 얘 좀 가둬서 좀 수사 좀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얘가 그래 얘 도망갈 것 같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영장 같은 거. 참고로 이 전령을 누가 써줍니까? 양반이 써줍니다. 그리고 전령을 써주면 취발이가 아무리 무량대각이고 비호 같아도 잡혀오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당시 양반들의 권위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전령.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지금 말뚝위에서 조롱당하는 양반들 보면 되게 무식하고 바보 같고 그지? 잠깐 변명했다고 뭐 이성원이라는 애하고 안심하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운짜놀이도 할 줄 몰라, 시조도 수준 떨어져, 파자놀이 수수께끼를 하고 있어. 양반들의 권위가 실추된 시대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극 속에 등장하는 양반들의 권위는 실추됐지만 실제 양반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실제 양반들이 만약에 이미 실추된 권위라면 그들을 풍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몰락한 양반이고 이미 무능한 양반이고 이미 피지배계층에게 어떤 횡포를 부리지 않는 양반이라면 왜 서민들이 그런 양반을 조롱해? 아직도 양반들의 권위가 강하게 남아있고 양반들의 횡포가 컸기 때문에 서민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풍자의 대상을 양반으로 설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뭐 그런 생각을 해봐. 어떤 풍자극을 만약에 각색을 해가지고 연극을 축제 때 올린다. 어떤 선생님을 올릴까? 그냥 뭐 너희들에게 큰 뭐 안 하고 그냥 보통 그런 선생님이면 절대로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삼지 않겠지. 저 선생님은 정말 문제도 살인적으로 내고 수업도 너무너무 어렵고 뭐 우리들 뭐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막 간섭 많이 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보통 그 대상으로 많이 설정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교육생활 되게 착하게 한 번도 그런 대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양반들의 권위가 아직 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발에 잡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생원이 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하고 종이에 무엇을 써줍니다. 자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한테 가서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보자. 취발이도 뭐하고 있습니까? 전령이라는 것의 위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발에게 보여주자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 끌려서 양반 앞에 오게 됩니다. 즉 전령 한 장으로 취발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양반의 권위도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겁니다. 취발이가 양반 앞에 끌려왔잖아요. 그럼 취발이는 신분 양반보다 낫다. 상인 계층이었기 때문에 또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말뚝이가 일부러 취발이 엉덩이 부분을 양반의 코앞에 이렇게 딱 들이대요.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 이 행동은 첫 번째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양반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놈 잡아들였어. 그래서 양반들이 야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얘 이놈이 피신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갖다 박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럼 양반들의 말투가 뭐냐면요.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란 얘기 비속어를 쓰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 보여준다? 당시 서민들에 대한 양반의 횡포.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하는 거 이렇게 아주 이제 극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횡포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게 황당한 말로 관객들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 자, 이렇게 해서 잡은 취발이를 이제 뭘 해야 돼? 국고로 횡령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말뚝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선생님 예전에 이 구절을 이춘풍전할 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추월이가 매를 맞고도 끝까지 자기가 돈을 가져갔다는 실토를 안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추월이가 물질 만능주의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비슷한 말로 이거 나와도 여러분 맞는 겁니다. 배금주의라고 해서 이 배자가 숭배하다예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배척이 아니야? 우리 역사 시간에 그거 나오잖아. 막 배금 정책 이런 거. 후금을 배척하는 거 있지. 그게 배금 정책이지. 그거 다른 거야. 이들은 숭배할 때 배자야. 알겠지? 자, 하필 이놈을 잡아다가 죽이면 못하겠습니까? 우리 이놈한테 좀 돈 많은 놈이니까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해서 우리끼리 너나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좋고 돈 인양이나 벌어지지 않겠소? 자, 물론 말뚝의 제안이긴 하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 사회상이 나타나요. 바로 뇌물이 횡행하는 당시 사회의 부패상이 드러납니다. 뭐 여러 작품 할 수 있겠지만 하나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판소리 흥보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바로 흥보가 매품 팔러 가는 대목에서 흥보가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는 관가에 쌀을 꾸러 가요. 가을에 갚겠다고 한자를 꾸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호방이 박생원 그거 매품 하나 팔아보겠습니까? 무슨 매품? 우리 골 좌수가 병영에 영문을 잡혀가지고 곤장열대를 맞게 생겼는데 한 대에 성냥씩 30냥을 준답니다. 매를 대신 맞아주면.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직접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당시 사회 부패상에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에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퇴장합니다. 이때 마지막 춤은 이게 있어요. 지금 양반 샌님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뚝의 이 제안에 아무런 저항이라도 호통을 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양반도 뭐한 거야? 이 제안을 수긍한 겁니다. 그래서 말뚝 위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바로 그들의 속물적이고 부패한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속물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속물이야, 뭐 속물근성.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다 속물이야, 얘들아. 그게 강하냐 약하냐일 뿐인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선생님도 그냥 지나가다 들은 얘기고 지금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대. 선생님 누나가 원래 그 집이 저쪽이었거든. 신광초등학교 근처 쪽이었거든. 그럼 애가 신광초를 가야 돼. 근데 다른 주위에 뭐 친구라든가 이런 분 얘기를 듣고 무조건 한라초를 입학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소를 일부러 자기 집 놔두고 그걸 세준 다음에 그 원룸 살면서 일종의 위장전입이지. 그래서 한라초 근처로 이사를 가서 그거 주소지로 초등학교 때 만든 다음에 초등학교 어릴 때 만든 다음에 그래서 한라초 입학을 시키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입학되니까 그 다음 다시 원래 집으로 이사 오고. 아니 왜 그러는데? 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신경초가 어디서 해서 여기는 죽어가는 학교, 한라초는 뭐 커가는 학교, 뭐 이런 인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강초 나와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나오잖아, 그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니면서 애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친구 집 같은 데 친하면 놀러 가잖아. 지연이 집 놀러 가고 나인이 집 놀러 가잖아. 그러면 그 엄마들이 친구니? 너는 어디 사니? 저 우리 저기 사는데요. 어디? 아니 여기 근처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또 거기도 그게 있더라고. 뭐 대리밀차냐, 대리미차냐, 해오름이냐, 아니면 뭐 부영 1차냐, 2차냐, 3차냐, 5차냐 가지고 막 그렇게 평수가 있고 다 그게 있다며. 이때 그거 가지고 예전에 그 약간의 좀 일종의 좀 뻥이 섞였겠지. 들은 얘기인데 친구 집 놀러 갔대. 친구 집이 그 대리 미차였대. 딱 놀러 갔는데 거기 엄마가 너 어디니? 집 했더니 그 걔네 집이 어디였나 봐. 뭐 부영 2차인가 3차인가 그랬나 봐.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간 다음에 엄마가 그한테 야, 좀 여기 근처에 사는 애들이랑 좀 친하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냥 어떤 꾸며낸 이야기겠지. 이런 걸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판단 기준 자체가 뭐야? 물질인 거야. 그치?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연봉을 얼마나 벌면 이런 것들 있지. 그치?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으면 이런 걸 속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친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과목을 좋아해? 아니면 그 친구하고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눠? 그 친구 어떤 면이 좋아? 이런 게 판단 기준이 아닌 거.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생태집회 어린 왕자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앞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코끼리 삼킨 보아구렁이를 사람들은 모자라고 인식하는 것. 왜냐하면 겉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속은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그 시선을 풍자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항상 그런 걸 물어본다. 너희 아빠는 자동차를 뭘 타니? 너희 아빠는 어떤 꽃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게 어른이다. 이게 속물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다 속물입니다. 근데 최대한 그 속물 근성을 자제하고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눈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게 이 국어에서 얘기하는 거래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서 양반들의 속물적인 모습, 결국 돈 생기다는데 눈 감아주는 것이죠. 부패상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 보시면 탈이 있어요. 탈의 기능.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그 탈은요. 인물의 특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탈을 통해서 그 인물의 캐릭터, 성격이 드러나고요. 또는 우스꽝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관객들은 뭐 하게 됩니까? 아, 저 인물이 탈을 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그게 내용에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두 번째 탈의 기능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의 기능으로 배우의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배우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가면을 쓰면 아무도 모르겠지? 마치 복면가왕처럼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풍자 비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두 가지 탈의 기능 적게 두시면 되겠어요. 핵심 정리는 2번, 3번만 보면 돼요. 당시 사회상,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부를 효행하는 부패상, 그리고 전령, 날쌘 취발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위 혹은 권력을 상징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교과서 내용 마치고요. 하나만 더 보면 끝납니다. 잠깐만 253쪽에 3번 잠깐 보세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었거든요. 뭐냐면 세처. 원래 양반들의 사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집 말고 밖에 나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행차하거나 과거 보러 갈 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여관 같은 데입니다. 요거를 지금 구하러 말뚝이가 다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반이 너 양반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다니냐 하자 말뚝이가 그 부분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으며 한 바퀴 빙 돌면서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마만큼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의 행동, 등장인물의 말.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다? 바로 무대 장치, 극중 공간을 설정해요. 그래서 전통극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으로 극중 공간이 설정된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연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뚱 가다가 타, 벨트 메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지금 차 안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뚝이가 한 얘기 중에 중간에 이런 게 있어. 참나무 울장을 참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히 깔고 문을 하늘로 내는 세처. 요거는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설명을 잘 듣고 보면 뭐야? 바로 외양간이나 혹은 마구간 혹은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세처입니다. 그래서 양반을 뭐에? 동물에 빗댄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양반 조롱의 장치. 양주 별산대놀이에서는 돼지우리에 빗댄 세처가 나와요. 그 의막 사령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바깥에서의 그 잠잘 곳을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소재로 쇠뚜기가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말뚝이도 맞자 묻히지. 야, 고래등 같은 겨집이구나. 야, 양반들 모시자. 두두두 이래요. 두두두가 뭐냐면 돼지 모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조롱해요. 양주 별산대 놀이에서는. 여기서는 뭐하고 있는 거야? 외양간 또는 마구간을 연상케 하는 공간을 통해서 양반을 동물에 빗댄 조롱을 한다. 이게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었어요. 학습활동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봉산탈춤 질문. 수업 다시 해주세요. 빼고 질문.